안녕하십니까. 준호플로의 자소서 뽀개기 블로그지기 준호플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2탄으로 최근에 올라온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아, 일단 앞으로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간에 채용 공고들을 분석하는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발목록에 계속 올려주세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네, 항목 저는 이제 1부터 이제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저는 제 강의 특성상 순위를 매깁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뭐 어떤 자소서든 걸러내기 항목이 있다. 왜냐? 너무너무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일단은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버리냐? 그 질문의 의도, 이걸 질문했는데 답을 못한다. 뭐 회사 이야기만 한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려다 초점을 놓친다. 뭐 저도 그랬었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걸러내기 문항이 뭐냐 라고 하는데 사실 또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그런 힌트를 잘 안 주는 어려운 자기소개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 보면은 어, 이제 포인트를 할게요. 이 다양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상 그리고 정확한 분석. 음,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음,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이따 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한 이후에 이 5가지 항목의 중요도를 따져야 된다. 모든 자소서에는 중요한 항목이 있다.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정성은 뭐냐? 한마디로 사고다, 사고. 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정답 객관식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사고 없이 쓴다. 그래서 그런 사고 과정이 결국에는 정성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큰 틀에서 되게 쫙 한 번씩 다 문항 읽어보셨었으면 느꼈을 거예요. 실무형 인재를 원한다. 자, 어떤 인재냐? 결국에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정확한 분석을 하는 사람. 그럼 순위가 나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 3, 4가 동등하게 다 중요하다. 그 다음이 1번, 그 다음이 5번. 근데 대부분의 아마 취업준비생들은 5번이 중요할 거야. 왜? 맨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인재 요소를 해야 좋아할까?
라고 해서 이런 함정에 빠진다. 어, 이런 부분들을 그 회사가 원하는 걸 써야지 붙을 거다. 라고 해서 뭐뭐 카더라. 뭐 한국도로공사는 어, 성김 뭐 상생이 중요해서 뭐 상생인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카더라에 매몰돼서 이런 중요한 항목들을 놓친다. 그래서 진정한 선수는 이 2, 3, 4번을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 문항에 맞게끔 쓴다. 어떻게? 잘 읽혀지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에너지를 많이 썼고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난 조직 속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뭐 요즘 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난하게 쓰면 되는데 2, 3, 4는 결국에 실무다. 실무형 인재이다. 뭐 요즘에 이제 NCS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 직무 경험을 얼마나 있으며 이거에 대한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게 골자다. 그래서 이제 2, 3, 4를 이제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발주하고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제 여러 업체들한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이제 측정이나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 3, 4 중에서도 3번을 저 같으면은 나는 계속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를 계속 프로세스 하려는 노력을 했다. 뭐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했다. 라는 부분을 해주면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일단 저는 3번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도 이렇게 있네요. 어, 그래서 나는 일을 이렇게 할 거다. 왜냐? 과거에 이런 사례에서 구체적이고 프로세스를 향상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을 쓰고 중요하게 쓰고 그 다음은 4번 정확한 분석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아래 좀 풀어보면은 주어진 과제나 문제의 원인, 본질의 분석. 그래서 본질 중요한 단어 나왔죠.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과제 및 문제 해결에 적용했던 내용. 이제 뭐 결국에는 이 본질이라는 키워드로 나는 어떤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는 충돌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본질의 하나의 단어로 도달한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라든지 그 한 가지 문장으로 그 해결 방안, 뭐 본질에 대해서 꿰뚫을 수가 있는데 뭐 주관적이어도 결국에는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끝나지 않고 이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파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본질을 찾았던 그런 과정을 적어준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도 이런 프로세스를 지키며 일을 하면서 정말 그 특정 이슈, 뭐 한국도로공사라고 하면 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제약 조건에서도 뭐 새로운 도로 포장 기술을 받아들여서 어, 이제 국가 나라 발전에 뭐 효율성을 이제 소유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든지 이제 그렇게 유출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인재가 많이 필요를 한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2, 3, 이제 아니 3, 4번은 중요히 쓰셔야 된다. 별표 그리고 지속적 향상 그리고 이 본질 정확한 분석 이 키워드로 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중요는 하지만 다양한 사양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렸던 경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에 내렸던 경험만 생각을 해서 이 다양한 상황이라는 키워드를 놓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다지 다양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어려웠던 상황, 뭐 되게 단순했는데 내가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 내린 경험을 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어, 여기서는 2, 3, 4에서 어디 하다라도 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땐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기업일수록 문항을 한 두 번, 세 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 사례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써야겠다 라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최종에 붙는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정답이에요. 정답은 뭐냐? 자소서를 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면접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를 승리자로 바꾸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그렇게 한번 자소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